그런 식으로 회원권을 영업을 하잖아요. 그럼 손님들이 일단 회원권을 끊긴 끊었으니까 오기는 와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로 원해서 끊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매끄럽지도 않고 손님들하고 트러블도 자주 생겨요. 회원권이 끝날 때쯤 되면 서로 막 긴장을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는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오늘 딱 끝내고 집에 갈까. 근데 샵에서는 아,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의 회원권을 연장을 할까. 그러면서 그 신경전을 하느라고. 안녕하세요. 18년차 네일 아티스트 조아라입니다. 즐거운 네일 라이프 오늘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요, 회원권입니다. 요즘은 네일샵뿐만 아니라 뭐 헤어샵이나 피부샵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원권을 편리하게 잘 이용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갈 때마다 회원권 권유를 받아서 싫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샵에서 회원권이 너무 안 끊겨서 고민인 원장님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원장님이 회원권 영업을 너무 강요해서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네일리스트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 회원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도 좀 말이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혹시 손님 입장이시라면 앞에 그냥 쭉 넘기고 뒷부분만 보셔도 돼요. 뒤에 몇 분 몇 초부터 보면 된다라고 제가 밑에다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원권이 뭐냐면, 우리는 네일샵이니까 네일샵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일샵 회원권은 미리 돈을 예치를 해 두시고 그 이용하시는 금액만큼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님이 그 금액을 미리 예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샵에서는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게 네일샵에 왜 생겼냐면요, 제가 예전에 네일을 시작을 할 때만 해도 샵에서 보통 케어 컬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기본 케어 컬러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고객님들이 자주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네일샵을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현금 사용을 많이 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고객이 시술이 다 끝나고 나서 매니큐어를 바른 상태에서 지갑을 열다가 이제 찍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컬러를 바르기 전에 결제를 하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이렇게 말리고 있는 도중에 네일샵 직원이 옆에서 이렇게 지갑을 열어서 결제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죠. 그리고 고객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오시다 보니까 뭐 외상을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셨어요. 예를 들면 옆집에 옷가게 사장님 뭐 이런 분들은 외상을 달아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내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잔돈이 없다는 이유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미리 선불로 내고 그 금액에서 차감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회원권이 생겼고, 그때 회원님들은 아트를 잘 안 하셨기 때문에 케어 컬러를 하시고 뭐 가끔 프렌치나 그라데이션 요 정도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옛날에 우리 그 버스나 그 사우나에 그 회수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10회권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케어 컬러가 15,000원이다 그러면은 10회권을 끊으면 1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서비스로 한 번을 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프렌치 한 번, 그라 한 번을 서비스로 또 해주고. 그럼 고객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는 이 샵을 계속 다닐 거니까 미리 결제를 해놓고 한 번 더 서비스로 받으니까 이득인 거죠. 그리고 뭐 맨날 원컬러 바르시다가 어쩌다가 특별한 날에 나 프렌치 하고 싶어 그럴 때 또 그걸 서비스로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샵의 입장에서는 이 손님이 회원권을 끊어주심으로써 이 10회권을 다 쓸 때까지 샵에 와주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골 손님을 확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요즘은 고객님들이 케어 컬러만 하시는 게 아니라서 시술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회수권 타입이 아니라 금액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끊으면 2만 원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샵주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10회권 15만 원에 끊었으니까 아싸 오늘 매출 15만 원 개이득,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케어 컬러 한 번 하는데 한 40분 걸리잖아요. 그리고 말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제 1시간이라고 치고, 옛날에는 막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고 그랬었으니까 손님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온다고 그래도 내가 최대한으로 벌 수 있는 돈이 15만 원인 거예요. 근데 회원권을 끊으면 1시간에 15만 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회원권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회원권의 서비스 금액을 엄청나게 많이 준다라고 해서 제사를 파먹는 장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한테 무리하게 영업을 시키는 경우죠. 손님들 중에 회원권의 회자만 꺼내도 싫어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회원권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뭐 집 앞에 끊어놓은 게 있어서 하면서 회원권을 끊을 수 없다라고 미리 철벽을 치는 고객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직원들 중에서 원장님이 회원권 못 끊는다고 구박해갖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랬었어요. 저는
예전에 처음으로 일을 했던 네일샵은 원장님이 회원권 자체를 안 하는 샵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갔을 때는 그 당시에 일본의 네일샵 이꼴 손톱 붙이는 곳, 그러니까 아크릴을 거의 했었기 때문에 무조건 객단가가 2만 원 이상, 그러니까 20만 원 이상이 나오던 곳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손님 한 두세 명 받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회원권이라기보다는 선물용 상품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권 뭐 이런 걸 팔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을 갔다 와서 들어왔던 이제 한국 샵이 제가 그때까지 일을 했던 샵 중에서 가장 고생을 했던 네일샵이었는데, 그 원장님의 입버릇은 이거였어요. 네 장사하면 그렇게 할래? 이거였는데 거기는 케어 칼라 10,000원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싸? 하면서 앉으면 이제 무조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뭐 각질 제거, 마사지 이런 것도 뭐 추가 요금 얼마인데 해드릴까요? 이런 거 아니고 바로 그냥 마사지 해드릴게요 하면서 추가 요금 붙여버리고, 그리고 카드 결제한다는데 카드 기계 막 고장났다 뻥치고 그런 곳이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장사하면 안 돼요. 물론 옛날에도 그렇게 장사하는 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지금 말하는 건 다 안 좋은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 샵에서 가장 목숨을 걸었던 게 회원권이었어요. 솔직히 거기가 이렇게 동네 장사하는 곳도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서울 구경하러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다가 걸어 다니다가 다리 아파서 좀 쉬려고 들어오는 고객님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손님들한테도 막 회원권을 들이대는 거예요. 처음 앉는 순간부터 일어나서 나갈 때까지. 서울 자주 못 와서 회원권 못 해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왔을 때 쓰는 거지 하나 하세요 이렇게 권하고,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를 끊으라고 했는데 돈이 없대. 그러면 그럼 5만 원만 내고 나머지 5만 원 미수로 잡아주겠다고. 그리고 뭐 정말 돈 없어서 회원권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카드로밖에 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근데 그 사람 10,000원 긁어야 돼. 그러면은 야 일단 10만 원 긁어봐봐. 그래갖고 10만 원이 긁히면 10만 원 회원권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손님이 남자친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엄마라든가 이런 분들 데리고 와서 환불해달라고 이제 항의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원장님이 없어서 못 해드린다 뻥치고. 진짜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안 하면 원장님한테 너무 혼나는 거예요. 기본 케어 10,000원 결제 이런 거 장부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형광표대로 표시해놔. 그러고서는 마감할 때 원장님이 돈 세다가 야 이거 어떤 이야, 내가 10,000원짜리 카드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너니? 야 네 장사라면 그 이따위로 하겠어? 너 뭐 일본 갔다 오고 뭐 아크릴을 하면 뭐해? 장사는 존나게 못하는데 막 진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정말 손찌검만 안 했지 혼을 엄청 냈어요. 진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감정이입하셔갖고 댓글로 쌍욕 쓰실 분들, 뭐 오늘 동영상 주제 이거 아닙니다. 아무튼 같이 분노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쩌면은 바보 아니야? 그런 취급 받으면서 왜 일을 했어? 라고 제가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는 제가 어렸고 그렇게 장사를 하는 게 옳지 않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할 겨를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들어갈 때부터 되게 후려침을 많이 당해서 좀 가스라이팅도 당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회원권을 영업을 하잖아요. 그럼 손님들이 일단 회원권을 끊긴 끊었으니까 오기는 와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로 원해서 끊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매끄럽지도 않고 손님들하고 트러블도 자주 생겨요. 회원권이 끝날 때쯤 되면 서로 막 긴장을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오늘 딱 끝내고 집에 갈까. 근데 샵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의 회원권을 연장을 할까. 그러면서 그 신경전을 하느라고 분위기가 안 좋아요. 어떻게 해야지 손님이 만족할 만한 네일을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기술이 늘을까? 이런 거보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잘 털어가지고 회원권 연장을 잘 시킬까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 하면 혼나니까.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회원권 영업을 진짜 못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회원권 영업을 압박을 하는 곳이 거기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샵에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저보다 3살 언니였는데 백화점에 있는 네일샵에서 일을 하다 온 사람인데
아크릴 아트 이런 거는 이제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속눈썹도 못했어요. 그냥 케어 컬러 프렌치만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일단 실력은 둘째치고 사람이 너무 게으르고 원장님이 계실 때랑 안 계실 때랑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막 원장님 없으면 속눈썹 베드에 가서 막 자고, 그리고 회원님 고객 오면 당장 매출 안 되니까 저한테 막 떠넘기고, 심지어 자기가 끄는 회원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 언니랑 저랑 엄청 싸우다가 제가 원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 이 언니랑 일을 못 하겠어요. 이 언니 너무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인성이 별론 것 같아요. 이 언니를 자르시든가 저를 자르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이랬더니 그 원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알아야, 그럼 내가 너 선택할 것 같지. 근데 그거 아니? 너는 뭐 아크릴 재료 사달라, 아트 재료 사달라 이러잖아. 근데 땡땡이는 그런 말 하나도 없다? 그냥 맨손으로 매출 잘 올려. 걔는 재료비 뭐 이런 것도 없이 회원권 잘만 끊어. 근데 샵 입장에서는 그런 걔가 더 예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틀린 말이 아닌 거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 원장님은 저랑 그 언니 둘 다 놓칠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언니랑 일을 도저히 못하겠어서, 그럼 제가 그 언니보다 매출 더 잘 올리면은 그 언니 자를 거냐고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생각해보겠대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 실장이고 그 언니가 거기 이제 제 밑에 직원이었는데 그 언니를 오전반 실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거기가 가게도 되게 여러 개고 오전반, 야간반 이렇게 2교대였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오전반 실장으로 만들어버려서 나랑 경쟁을 시켜버린 거예요. 저는 아예 거꾸로 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눈알이 돌아버렸어요. 흑화한 거죠. 아, 여기 시장 바닥이었지 참. 내가 그동안 너무 점잖았네. 나의 뭐 네일리스트로서의 애티튜드 뭐 이런 거 그냥 다 갖다 버려야겠다. 여기서는 그냥 회원권이라 겁나 땡겨야지.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그 짓거리들을 제가 다 했어요. 원장님이 자기를 원장님이라고 부르지도 말라 그랬어. 사장 언니라고 부르라 그랬었어. 그동안 나는 네일리스트이고 고객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네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나는 그때는 네일리스트 아니고 그냥 회원권 끊는 귀신이었어요. 그냥 물면 안 나. 나한테 앉으면 무조건 회원권 끊고 가요. 진짜 미친 듯이 회원권을 끊었어요. 그 손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때 고객님들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냥 손님하고 싸웠던 것만 기억이 나고, 아무튼 그러면서 그 원장님한테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원래 네일샵이라는 데가 1월달이 매출이 제일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1월달에 매출을 최고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샵이 여러 개였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있었던 매장이 제일 작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달에 제가 매출 탑을 찍었어요. 그래서 나 이제는 사장 언니가 나를 정말 잘한다고 인정을 해주시겠지? 이러면서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회식을 했어. 회식을 했는데 건대에서 곱창을 먹었어. 샵이 건대는 아니었으니까 이건 말해도 되겠지? 아무튼 건대에서 곱창을 먹는데 건배사를 하면서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1월 달에 매출 다 안 나왔으니까 다들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건배 그러면서 아라는 너무 잘난 척 싸지 말고 이러면서 건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일인데 소주잔을 딱 들면서 아라는 너무 잘난 척 싸지 말고, 이게 진짜 지금도 기억이 나. 그때 제가 그 눈알이 확 돌아버렸던 상황에서 각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있을 때가 아니다. 나 여기서 뭘 해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애초에 이 샵에 들어올 때부터 뭐 너 일본 갔다 왔다며? 막 이러면서 되게 견제하고 되게 깎아내리고 후려치고 이런 샵이었는데 내가 이런 데서 왜 쓸데없이 인정받으려고 나 자신을 버려가면서 손님들한테 몹쓸 짓 해가면서 양아치 짓을 했네? 이러니까 진짜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많으니까 배울 수 있는 샵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정작 하는 거는 정작 헤어 컬러 그리고 빨리 회원권만 잘 끊으면 되는 샵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더 배울 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여태까지 제가 네일을 하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네일샵에서 일은 했지만 네일리스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회원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죠. 당장 손님한테 이거를 잘해갖고 회원권을 끊으면 뭐예요. 케어 컬러밖에 못하는 샵이고 케어 컬러를 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은 있으니까 그 직원들을 갈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 입장에서는 기분 전환으로 그냥 네일 받아보려고 했다가 원치도 않는 회원권을 강요를 당하게 되고 그 찝찝한 마음으로 다니게 되고, 그게 끝날 때쯤 되면 연장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니까 또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샵을 편하게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던 샵은 명동에 있었던 샵인데 거기는 이제 일본 사람들 전용 샵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손님들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회원권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었고 매출이 다른 샵들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회원권이 필요가 없었어요. 회원이 통틀어서 10명도 안 됐던 것 같은데 다 사장님이랑 친한 분들 아니면 근처에서 가게 하는 사장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할 때는 회원권 영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어요. 대신 매출이 높고 객단가가 높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감이 더 크고 그 객단가가 비싼 만큼 기술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부담을 좀 느끼기는 했죠. 샵의 입장에서 객단가를 높이지 않고 회원권에 의존을 한다는 거는 대출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최소 10% 이상의 이자를 쳐서 갚아야 되는 고금리 대출. 회원권의 안 좋은 점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론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회원권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저도 회원권 제도를 지금은 잘 이용하는 샵 중에 하나예요. 저는 지금 제가 이 샵을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오픈을 할 당시에는 그 전에 겪었던 샵에서 그 너무 안 좋았던 경험 때문에 회원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일단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가입을 해도 고객님한테도 메리트가 없었고 돈을 먼저 받는 건 좋지만 나중에 이거를 내가 이자 쳐서 갚아야 되고 그리고 하기 싫다는 손님한테 막 억지로 막 굽신거리면서 끊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끊어주시는 분들은 길게 유지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샵에서 회원권 영업을 잘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샵은 회원과 비회원의 비율이 7대3 정도이고 회원이 7이고 비회원이 3이에요. 그리고 처음 회원을 시작하신 분들이 연장하시는 비율은 거기서 이제 반 이상이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원권이 계속 이제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한 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제가 되게 엄청난 화술 이런 걸로 회원권 영업을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오히려 고객님께서 돈과 시간을 쓰셔야 되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 순간에는 말을 잘 안 해요. 오죽하면 손님이 언니 그래서 저 이거 해요 말아요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리고 뭐 이렇게 안 권하는 샵 처음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돈과 시간을 써야 되는 결정의 순간에는 저는 말을 안 못해요. 대신 저희 샵에 신규로 처음 오시는 고객님께서 첫날에 초반에 딱 한 번 이제 이건 저희 샵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원권인데요. 설명 한 번만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갖고 이제 설명을 해요. 뭐 20만 원권은 얼마고 30만 원권은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런 혜택이 있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없는 이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요.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고객님이 회원권을 끊어주시면 장기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예약 부도율이 줄기 때문에 저는 좋아요. 그리고 고객님은 좀 더 금액적으로 이득을 보시는 거고 저는 이래서 이득이다. 서로 이득이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 옆에다 이렇게 딱 두고 시술하시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님이 시술을 받으시면서 이 표를 보시면서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술이 마음에 들고 이 샵을 계속 오시고 싶은데 아 이걸 하면 내가 이득일 것 같아 하면은 결제하실 때 아 그럼 저 이거 뭐 얼마짜리 해주세요 이렇게 하실 거고 할 생각이 없거나 하고는 싶지만 돈이 없다 그러시면 그냥 오늘 한 거만 결제할게요 하고 가시겠죠. 그러면 돼요. 안 한다는 사람한테 오늘 하시면 얼마 서비스 더 해드릴게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에 혹해서 가입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회원권을 또 연장할 때 또 얼마를 서비스로 더 준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애초에 돈을 많이 준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더 준다는 샵이 있으면 그쪽으로 갈아타겠죠. 이런 걸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존의 회원인데 나는 얼마에 회원권을 했는데 서비스 얼마 받았는데 저 사람은 더 받았대 하고 소문이 난다? 그럼 그 샵은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권을 한 번 안 하겠다고 하신 고객님 있잖아요. 계속 권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게 부담스러워서 네일샵을 안 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설명 한번 싹 해드리고 회원권 특정 같은 거 인쇄해갖고 이렇게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놓으면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도 샵을 몇 번 와보니까 좋네? 아니면 고객님 쪽에서 그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패키지 선불권 있잖아요. 이러면서 먼저 말씀을 꺼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 안내를 해드리면 돼요. 그리고 고객님이 회원을 가입을 하셨다 그랬을 때 잡은 물고기 취급하면서 예약을 잘 안 잡아준다든가 아니면 원장이 끊어놓고 자꾸 초보한테 그냥 시켜버린다든가 이런 경우 있어요. 왜 푸대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돈을 안 낸 것도 아니고 심지어 미리 냈잖아. 푸대접을 하는 이유는 그거겠지. 처음 끊었을 때 그날의 매상이라고 착각을 하고 오늘 온 손님은 공짜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회원과 비회원을 차별을 할 거면 회원을 더 특별 대우를 하는 게 맞겠죠. 저의 경우에는 제일 마무리 시술을 할 경우에는 회원분들한테는 간단한 핸드 마사지를 해드려요. 비회원들은 이제 못 해드리고 회원분들만 해드리는데 근데 이게 솔직히 뭐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간단한 시술이지만 고객님들 입장에선 기분이 되게 좋죠. 아 정말 내가 여기 단골이라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서비스는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거죠. 서비스 금액이 많다고 무조건 손님들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주시면 안 돼요 하고 쪼르는 거는 정말 샵이 없어 보이는 지름길이에요. 일단은 시술이 좋아야 돼요. 이 네일샵 잘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회원권을 끊으면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너무 사기같이 손님만 이득 보고 주인은 완전 손해볼 것 같은 조건은 오히려 손님 입장에서 이거 뭐 사기 아니야? 함정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손님과 네일샵이 둘 다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말하기 민망한 이유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샵에서 제일 돈 되는 기술이 회원권 영업밖에 없어요. 뭐 이런 거면 매력이 없겠죠. 그런 샵들은 회원권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돈을 더 퍼주고 하다 보면은 그 빚에 깔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빚 다 깐다고 알바생 뽑아갖고 아트 무제한 이런 거 돌린다? 알바생들 다 도망가요. 그리고 샵의 퀄리티도 떨어지고 실력이 없으면 돈 되는 고급 기술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회원권에 의존을 하는 거고 근데 그 회원권 금액을 깔 기술이 없고 그러면 빚이 점점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회원가입을 이왕하셨으면은 고객님이 정말로 이 샵에서 VIP 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연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공짜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잘해주시고 막내 초보한테 떠맡기지도 마시고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아트 같은 거 계속 배워오시고 우리 샵에서 이렇게 새로운 것도 한다라는 걸 계속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대회를 자주 나가는데 대회 나가느라고 뭐 돈도 들고 시간도 들지만 손님들은 더 좋아하세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아니면 내 친구 중에 손 진짜 예쁜 애 있는데 뭐 연습 모델로 쓰실래요? 그래서 소개도 시켜주시고 그러다가 제가 뭐 트로피 하나 가지고 왔어. 그러면 와 원장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등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샵에 다니는 제가 되게 영광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나는 같은 가격에 시술을 받는데 원장님은 실력이 더 늘은 거잖아요. 그럼 저 완전 개이득이네요. 이러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고객님들 덕분에 저는 해외 출장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면 저 휴가 좀 다녀올게요 해도 고객님들이 흔쾌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딴 데 가면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샵이니까 대체가 불가한 샵이니까 대신 이제 저는 그렇게 고객님들한테 신뢰를 받는 만큼 실력을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객님께 그만큼의 보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입장이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회원권은 서비스 금액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금액을 지나치게 많이 준다라는 거는 그 샵에서 고객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고객님을 붙잡을 만한 매력이 없는 샵이라는 거죠. 물론 싸구려 비지떡이 좋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시고 회원권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뭐해? 그 많은 돈을 깔 만한 기술이 없을걸 아마 그 샵은. 그리고 내가 이 샵이 정말 좋은데 계속 다니고 싶어. 회원권을 할까 말까 하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 하는 게 도움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 그러면 더 대우를 해주는 게 정상이니까. 근데 회원권을 하시기 전에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1인 샵이면 어차피 한 명이 해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직원이 많은 샵인 경우에는 내가 항상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랜덤으로 배정을 받는가 아니면 지명이 가능한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놓고 그 네일리스트가 샵을 그만둬 버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소비 생활 습관상 신용카드 쓰는 거 싫어하고 아니면 회원권 같은 걸 하기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냥 하기 싫다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나 어디 끊어놓은 게 있어요 라든가 다음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저는 카드 안 쓰고 할부도 싫고요, 회원권 같이 어디 돈 묶여있는 거 싫어해요 라고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 언니 그래도 이게 서비스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서비스 받으면 좋은 거 저도 아는데 제가 원하지 않아요 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아마 안 물어볼 거예요. 자꾸 애매하게 할 듯 말 듯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다음엔 하려나 하고 자꾸 물어보는 건데 그거 스트레스잖아요. 회원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 나쁜 조건이 아니거든요. 좋으니까 추천을 하겠죠. 근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할 거다라고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돼요. 대신 회원권은 안 했는데 나 자주 올 건데 하고 회원들만이 누리는 서비스를 요구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회원권 계약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카드 한번 긁고 노트에다가 그냥 찍찍 줄쳐놓고 이름, 날짜, 차감 금액 이런 것만 쓰면은 그게 회원권이었지만 이제는 옛날이 아니죠. 그래서 계속거래라고 하는 법률 용어가 있는데, 계속거래란 10만 원 이상 및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딱 우리 회원권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거래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방문 판매 등에 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에 관련한 사항을 설명을 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은근히 모르시는 원장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안지는 얼마 안 돼 갖고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되게 골 아프고 어려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단순해요. 네일샵 회원권이 20만 원권, 30만 원권, 50만 원권, 100만 원권 이렇게 큰 돈인데 이렇게 고액을 쓰시면 당연히 그 금액을 지불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든가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불을 할 경우 환불 규정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미리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구두로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실 그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철저히 해놓는 게 나중에 피를 안 보고 좋아요. 그리고 환불을 원하면 환불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대신 환불 규정이라는 게 있겠죠. 그 규정을 따로 만들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계약서는요, 귀찮으면은 사서 쓰시고 저처럼 따로 작성을 하실 분들은 작성을 해서 쓰시면 돼요. 네이버에 네일샵 회원권 계약서라고 치면 나와요. 그거 한 권 사가지고 고객님들한테 회원권 결제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사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고객님들이 여기는 이런 거 확실히 하는구나 하면서 좋아하실 거고, 뭐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가 예상되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미성년자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동의서도 받고 있어요.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지만 회원권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고객님들은 큰 돈을 지불을 하시는 만큼 대우를 받으시고, 네일샵은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를 하는 만큼 특별한 고객님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고객님과 네일샵의 케미가 잘 맞아가고 오래가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기로운 네일라이프에서는 질문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네일샵, 네일 아티스트, 네일 업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여기 메일로 보내주시면 선정 후에 동영상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